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기 성함하고 본인 소개를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름은 윤명주고요. 나이는 뭐 이제 40 조금 넘었습니다. 저희 서울에서 일단 태어났고요. 저희 부모님이 전라도 분들이세요. 전라남도, 북도 이렇게 분들이신데 되게 그냥 순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히 뭐 말썽을 피운 것도 없었고 사람들하고 잘 뭐 이렇게 노는 걸 좋아했었고 이렇게 관계돼 가지고 같이 그러다가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제가 연극을 시작을 했어요. 성격이 워낙에 좀 소극적이에요. 소극적이고 이렇게 나서지 못하는 성격이라 기왕 하는 거 나랑 정반대되는 거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일단 그때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됐어요. 연극이란 그 직업을.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고등학교 졸업하고 학교를 그쪽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제가 많이 놀았죠. 이제 연극한다고 그러면서 또 놀고 그래서 떨어졌어요. 진학은 못했고 그리고서는 그냥 곧바로 대학로로 나와서 그냥 공연 쪽 일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저희 이제 한국의 극단들이 알다시피 되게 좀 열악하잖아요, 다들. 초반에는 가서 그냥 심부름만 해주고 그러면서 이거저거 뒤치다거리 하고 무대 일 도와주고 그러면서 뭐 돈은 따로 받지는 못하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지나니까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조금씩 이제 연기를 시켜주더라고요. 제일 기억에 남는 돈 받았던 일이 10,000원짜리. 10,000원짜리가 한번 났었는데 나는 10,000원짜리 나면은 10,000원을 주는 줄 알았어요. 1,000원을 주는 거예요. 1,000원. 그래가지고 근데 그 참 기분이 너무 좋았었어요. 사람들이 많이 와서 그래서 많이 관객들이 찼다 그래가지고 봉투에다 이렇게 딱 주는데 막 눈물이 날라오더라고요. 생활을 어떻게 해 나가셨는지. 돈벌이는 저희가 따로 했어요. 항상 저희가 공연 쪽에서 이제 생활이 안 되니까는 아르바이트를 다른 걸 했었고 조명 일도 그렇게 해서 처음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게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따로 충당을 했었어요. 공연 쪽에서 돈을 번다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출연을 해가지고. 이쪽 연극 이런 그 작업을 하시는 분들 대부분은 그 결혼 생각을 못해요. 잘 초반에는. 저도 마찬가지로 결혼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했었고 그러니까는 결혼이 싫다 이런 게 아니라 내 여건이 안 된다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워낙에 이쪽에서 있으면은 연극을 해서 사람하고 그 어떤 부양을 해야 되는 책임을 내가 지키기가 힘들 거다라는 생각이 더 컸기 때문에 아예 포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근데 또 사람 만나다 보니까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2년 만에 결혼을 했던 것 같아요. 만난 지 연애하다가 한 2년 만에 결혼을 했고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전까지는 프리랜서로만 이제 조명을 했었는데 결혼을 위해서 극장에 들어가서 이제 조명 감독으로 들어가서 이제 월급을 받았죠. 내가 하고 싶었던 것과 가족 부양을 하는 것, 그 사이에서의 어떤 갈등은 좀 없었나요? 초반에는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는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도 많이 들었었거든요. 결혼하고 그리고 이제 어떤 다른 직장을 갖거나 뭐 이렇게 다른 직업을 가지면은 이제 연극 쪽에서는 끝이다. 왜냐면 다들 그렇게 갔었고 그러다 보면 빠지거든요. 이게 경제 구조가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하고 그러면은 이걸 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정의 어떤 경제 구조라는 게. 왜냐면 그 정도를 또 유지를 해야 되는데 나 혼자면은 괜찮아요. 나 혼자면은 이러다가 다시 뭐 저기 누구네 형네 집에서 잠깐 신세를 져도 되고 뭐 그렇게 돌아다녀도 상관이 없는데 내가 이제 가정을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딱 유지를 시켜놨는데 거기서 이걸 쭉 가라앉힐 수는 없더라고요. 그건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초반엔 힘들었죠. 언제 어떤 계기로 이쪽 캐나다에 오시게 되셨는지.
와이프가 먼저 왔죠. 와이프가 유학으로 먼저 왔어요. 저희 와이프 먼저. 이제 저희 딸내미를 데리고. 저 같은 경우는 초반에는 되게 싫었죠. 왜냐면은 저는 외국을 나가본 적이 별로 거의가 아니라 한 번도 없었어요. 내가 뭐 따로 관광을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해외 나가는 걸 별로 싫어했는데 초반에는 그래서 갈등이 많았죠. 저희 와이프는 나가야 되겠다, 나가서 더 배우고 와야 되겠다 얘기를 하는 거고, 저는 그 당시 생각에는 갈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저는. 왜냐하면 공연 파트라는 게 뭐 다른 부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자기가 하던 일을 딱 이렇게 맥을 끊어버리면은 그때부터는 그걸 메꾸기 위해서는 뭐 2배, 3배의 기간이 더 필요하고 더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그거를 그렇게 흘러가는 중간에 그걸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는 가지는 못해. 그리고 저는 일을 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였고 즐기기도 하면서도 거기서 이제 생활도 하는 일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혀 불만이 없었어요, 사실. 우리 와이프야 뭐 불만이 많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인데 제가 갈 이유가 없다. 근데 저는 제가 안 간다고 해서 와이프까지 가지 말아라고는 얘기를 못 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 것처럼 우리 와이프도 하고 싶은 게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공부하고 와라. 그리고 공부하고 와서 그래서 이제 여기서 더 뭐 저희 하고 싶은 거를 더 해라라고 얘기를 했었던 게 이제 처음 시작이었어요. 기러기로 있다 보니까 뭐 저도 뭐 힘들긴 하지만 저희 와이프가 굉장히 많이 힘들어했어요. 여기 처음 발을 디뎠었고 그리고 익숙하지도 않은 어색하고 그런 사람들하고 물론 영어를 조금 한다 그래도 힘들잖아요. 사회 자체가 틀리고 풍토가 틀리고 그리고 모든 걸 다시 또 시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니까는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뭐 그 당시 뭐 화상통화 무료로 하는 화상통화 있었는데 거의 매일 한 2시간씩 1시간씩 뭐 이렇게 통화하면서 울고 마라 서로 이러면서 계속 그러기를 한 1년 정도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집안 행사 때문에 저 와이프가 한국에 왔어요. 근데 그 올 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쪽으로 온다는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와서 그 기간 동안에 내가 이제 후딱 넘어갔어요. 그러면 처음에 들어오셔서 어떤 직업을 가지신 거예요? 처음에 와서는 간판잡이 떴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래도 조명 쪽 일이니까 살짝은 뭐 연관이 있겠지. 저는 이제 사인 쪽 일은 사실 전무하게 몰랐던 상황이었었고 전혀 몰랐었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가서 이제 면접을 봤어요. 근데 거기 그 사장님이 저보다 한 살이 아래예요. 그러면서도 되게 사람이 괜찮았어요. 좋았어요. 지금도 뭐 인연을 가지고 계속 만나기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서 처음에 이제 그 일을 시작을 하게 됐죠. 그거를 한 2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여기 처음에 이제 들어왔을 때 홈스테이를 해주셨던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 아드님이 이제 스시를 하세요. 이제 그분하고 이제 좀 친분이 있는데 그분이 그러면은 한번 스시를 배워보지 않을래? 딱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스시일이 굉장히 좀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굉장히 어렵고 이제 그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우리 그러니까 회나 사시미 어떤 그쪽 파트만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들어가서 이제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초반에는 주방하고 같이 했어요. 주방 일을 하다가 스시를 하다가. 근데 그것도 프레젠테이션이거든요. 이렇게 보여주는 거고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맛을 보여주고 기쁨을 주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매력이 있었어요.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 사수로 계신 분이 좀 굉장히 좀 이렇게 경력이 좀 좋으신 분이세요. 그분이 하는 거 보고서는 좀 약간 반했다라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뭐 사심이 나갈 때라든지 음식들 나갈 때 이렇게 정성 들여서 이렇게 나가는 거, 그 나가서 이렇게 끝까지 케어하는 거, 이렇게 애프터까지 그런 거 보면서 굉장히 저 프로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하면은 멋있겠다 싶었어요.
초반에는 저희 와이프가 좀 많이 알아봐줬죠. 근데 알아봐줬는데 여기서는 이쪽 카니 커뮤니티에서 있는 극단은 그때 한우리가 하나였어요, 딱. 그래서 사이트를 보고서는 와이프가 이제 이메일을 보내서 그래서 이제 처음에 입단 신청을 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서는 이제 제가 한 게 아니고 그래서 약속을 잡아가지고 이제 제가 그렇게 해서 처음에 왔어요. 와서 이제 인사를 했어요. 이제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도 그러니까는 굉장히 초반에는 하늘이라는 데가 굉장히 막 으쌰으쌰해서 많이 됐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살짝 이제 조금씩 약간 뭐 장년화 이러면서 이제 슬로우해지는 부분들이 생겼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젊은 사람들이 몇 명이 다시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새로운 작업을 해보자. 그러면서 이제 모이니까는 어느 정도 신이 났죠. 그래서 뭐 밤에도 모이고 낮에도 모이고 막 서로 막 그러면서 하기 시작하니까는 조금씩 이제 약간 힘들어 하더라고요. 또 초반에 그거는 미끼였어요. 저를 안심시키고 저희 적응시키기 위한 어느 정도의 미끼였어. 지금 생각해봐도 그렇고. 근데 그렇게 이제 인연이 된 게 다행이었던 거죠. 그거가 인연이 없었으면 그러니까는 모든 게 그래도 딜레이 없이 바로바로 이렇게 진행이 돼가지고 그렇게 힘들었던 것 같지가 않아요. 계속 그냥 이어져 왔던 것 같고 지금까지 그래서도 계속 더 무리 없이 하는 것 같고 저희가 회비를 내요. 뭐 다 마찬가지잖아요. 여기는 지금 뭐 동호회라든지 뭐 어떤 자기가 하는 일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하기가 힘든 상황이라는 걸 뭐 대충 다 알고 있고 그리고 이제 돈을 받으면 좋은데 아유 포기했어요. 돈 받는 거는 포기했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으면은 일단 그걸로 만족하고 근데 할 수 있으면은 만족이지만 돈 때문에 할 수 없으면 또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땡전 돈 없이 광주로 와서 겨우 중국집 취직해갖고야 이네 그렇게 배운 게 있으냐 임마. 그 말이 참말이요? 이러니까? 그 노게런티에 그리고 보니까 보통 막 10시, 11시, 12시 이럴 때 막 다 연습하고 네. 반응이 어땠어요, 사모님 반응? 안 좋죠. 안 좋죠, 당연히. 아, 굉장히 어떨 때는 많이 후회를 해요. 또 저한테 그런 길을 또 열어줬다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후회도. 근데 후회를 하면서도 그냥 말로만 그러는 거죠. 무리 없이 건강하게 뭐 화목하게 서로 이렇게 가족들끼리 유대감 잘 가지고 그렇게 지내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이제 공연 작업을 하면서 또 일을 하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안 되니까 스시를 할 때는 그러니까 스시 그 레스토랑에 다닐 때는 10 to 10, 10시부터 10시까지잖아요. 그러니까는 끝나고 나서 이제 시간이 10시 이후의 시간밖에 없는데 그 시간도 나가서 이제 연습을 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굉장히 힘들어했죠. 그래서 뭐 어떻게 한국으로 돌아가라고 아 그런 얘기는 하면 안 돼요. 그 아까 금지 단어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싸울 때는 무슨 말을 못 해요. 그러니까 참. 아니 근데 싸울 때 이제 그렇게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가끔씩이 아니라 그 전에 그랬었죠. 그 전에 너무 황당한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 입장에서는 돌아가도 그렇고 여기 남아서 이제 가고는 싶었죠. 가고는 싶었어요. 진짜 그 당시에는 확 그냥 가버릴까 막 그랬으니까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그게 안 된다라는 건 뭐 답이 나와 있는 거고 간다고 해서 제가 굉장히 뭐 그거에 대해서 일의 어떤 위치가 또 올라간다거나 이런 건 아니고 그냥 내가 똑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한다라는 것 뿐이지 더 나아지는 건 없거든요. 뭐 경제적으로나
이제 더 나빠질 부분들은 가족들 간의 어떤 그 부분들이 깨지기 때문에 이제 그게 더 나빠질 수 있는 부분들인 거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그냥 생각은 그렇게 하고 얘기는 그렇게 말은 막 홧김에 그렇게 하지만 못 하는 거죠, 그거는. 기본적인 지식을 갖고 있고 베이스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는 어떤 인력의 부재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오는 부담감이 상당히 컸을 것 같아요. 저는 그 관객의 눈만 있으면 연극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연극을 보잖아요. 보고 관객으로서 저렇다 느끼잖아요. 느끼고 여기는 이렇게 했으면 이런 느낌들이 드는 거는 그거는 배우 마인드로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공연의 어떤 한 공연의 연습을 통해 가지고 뭐 발성 톤을 올린다라든지 아니면 발음을 좀 정확하게 해라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연습을 하는 거지 그 사람들이 어떤 다른 자격 스킬이 있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 한우리는 그래서 그 신입단은 모집을 할 때도 물론 오디션을 보긴 하지만 제일 많이 보는 거는 사람을 보죠. 어떤 사람인지를 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잘 안 와요. 차라리 그냥 이 정도 캐파가 되고 이 정도 스킬이 있는 사람들 모집합니다. 그러면서 대우해 줍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가면은 아싸리 그러면은 더 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모이더라고요. 좀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그냥 와서 했으면 좋겠는데 항상 그 매년 힘든 게 이제 가끔 이제 유학생들이나 이런 친구들이 오면은 그 친구들은 하고 싶어도 다시 또 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텀이 2년, 길면 2년, 3년이고 짧으면 1년. 그러다 보니까는 매년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여기까지 와서 내가 연극 배우라는 걸 하기를 잘했다라고 느꼈던 어떤 순간이나 그거는 공연 올릴 때마다 항상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공연 연습할 때라든지 굉장히 힘들 때도 많고 그렇지만 이제 저도 이제 어느 정도는 뭐 경력은 있으니까 그 연습할 때 그게 지나면은 그 이렇게 쫙 스포트라이트가 비친다라는 그 느낌을 항상 갖고 있으니까 참을 수는 있는데 다른 분들 이제 모르시는 분들 처음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많이 힘들어하시죠. 많이 힘들어하시고 그리고 그거를 아셔도 또 워낙에 이제 생활이 힘드신 분들도 그렇고. 근데 공연 딱 올리면은 그게 다 사라져요. 이게 다 눈독듯이 사라지고 서로 그냥 부득이 안고 얼싸안고 서로 좋아하고 기뻐하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공연이 끝나면은 이제 그 허탈함에 또 이제 한참 또 가고. 공연할 때가 제일 큰 기쁨이죠. 연극의 가장 큰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반적인 거예요. 굉장히 일반적이면서도 제일 큰 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돼서 그 사람의 경험과 그 사람의 삶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만큼 큰 메리트가 있을까요? 나는 우리가 이제 뭐 한 60, 70 내 삶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길이 이렇게 자기 삶은 그대로 있어요. 이렇게 자기 생은 그 안에 자기 모습도 그대로 있어요. 이 모습 밖으로는 잘 안 나가게 돼요. 근데 이제 연극이라는 걸 하면은 한 석 달, 그게 석 달, 넉 달, 뭐 연습하는 기간까지 해가지고 뭐 그걸 다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이렇게 사는 것보다 더 집약적으로 느껴요. 굉장히. 그러니까 막 우리 스터디 하듯이 그냥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니까는 그걸 계속 갖고 가는. 우리는 살면서 그걸 잊어버리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이다라는 거를 잊어버리고 그냥 습관이 돼 있으니까. 근데 연극이라는 거는 그걸 진짜 집약적으로 느껴가지고 그거를 내가 행동으로 표현을 해가지고 보여줘요. 그래서 그 보여준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 어떤 평가를 내리거나 감동을 받거나 아니면 나쁜 놈, 좋은 놈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요. 너무 참 매력적이지 않나 싶어요. 제가 이제 밤에 잠을 잘 안 자요. 원래 밤에 이렇게 잘 돌아다니고 밤 시간을 좋아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밤에는 이제 별로 없으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노는 거는 한국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한국을 가고 싶다는 생각이 있는데
근데 사는 거는 이제 여기서 살아야죠. 그리고 이제 여기 있으면서 캐나다가 좋은 여러 가지를 많이 봤으니까 또. 앞으로 윤명주 자신에 대한 계획이 어떤지를 좀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이제 계속 스시를 하면서 제가 가게를 하나 가지고 물론 이제 식당 일을 하시는 종사자분들이 다 그러시지만 자기 가게를 갖는 게 꿈이잖아요. 제 가게를 가지고 제가 원하는 대로 세팅을 하고 뭐 거기는 뭐 조그만 무대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또 그런 생각들은 갖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공연 작업들은 뭐 저는 뭐 감히 말씀을 드리지만 뭐 평생 작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끝까지 갈 것 같고 제가 별로 이 공연에 대해서 공연 작업에 대해서 실망을 느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럴 것 같고 계속 병행해서 갈 것 같습니다. 뭐 살면서 가끔 힘들고 뭐 이런 부분들은 많이 있어, 그렇지? 근데 우리 이제 오래됐잖아. 우리 같이 살아온 기간 동안 서로 이해하면서 잘 지냈으니까 앞으로도 잘 지낼 거야. 그리고 그만큼 더 노력을 해야 되겠지. 그리고 너무 고마워. 또 다른 세상을 보여줬잖아. 여기서 다른 세상을 보면서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그러면서도 내가 또 좋아하는 공연도 하고 그게 다 우리 와이프하고 우리 딸내미하고 덕분이지.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같이 있다라는 게 정말 다행이고 행복인 거지. 우리 앞으로도 이렇게 같이 오랫동안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 하면서 그러면서 즐겁게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